은퇴 후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과연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단순히 생활 수준의 차이가 아닙니다. 인간관계, 건강, 자녀와의 관계, 심리적 자존감까지 60대 이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충격적인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실제 사례와 통계를 바탕으로 노후에 반드시 겪게 되는 5가지 현실을 솔직하게 다룹니다. 지금 60대를 앞두고 있다면 혹은 이미 은퇴하셨다면 반드시 끝까지 봐주세요. 영상 후반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도 담았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 딱 이 한 가지 질문인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무거운 질문이에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화려한 성공 스토리도 아니고 대단한 재테크 강의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은퇴 후에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다르게 갈라지는지 솔직하게 털어놓는 이야기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가구의 40%가 월 생활비 150만 원도 안 된다고 해요. 절반 가까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물어보면 다들 우리는 그래도 괜찮아라고 해요. 그 말 뒤에 얼마나 많은 게 숨어 있는지 저는 오늘 그걸 꺼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돈을 더 모아야 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에서 진짜로 무너지는 게 뭔지,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게 뭔지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드릴 거니까 오늘 이 영상 중간에 끄시면 정말 손해예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지금 바로 봐주세요. 그 전에 잠깐만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이 채널에서 화려한 말 대신 진짜 시니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솔직하게요. 그 마음이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 덕분에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얘기할 현실이 5가지인데요. 하나하나 얘기하다 보면 이거 나 얘기 아닌가 싶은 순간이 꼭 올 거예요. 그 순간이 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게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거니까요. 첫 번째 현실입니다. 전화기가 울리는 사람과 조용한 사람. 제가 아는 분 한 분 얘기를 해볼게요. 서울에서 37년 직장 생활을 하신 박 선생님이라는 분인데요. 부장직함으로 정년퇴직하셨어요. 퇴직금도 받으셨고 연금도 나오시고 자식들도 다 잘 됐어요. 퇴직하시던 날 동기들이랑 후배들이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면서 선배, 이제 진짜 인생 이막이네요. 그랬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좋았대요. 그런데 퇴직하고 딱 3개월 만에 그 활발하던 카카오톡 단체방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하루에도 메시지가 수십 개씩 오갔는데 자기가 퇴직하고 나니까 그 방에서 자기한테 직접 말 거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6개월이 지나니까 단체방 자체에서 일꼬답이 없는 기본이 됐고요. 1년 후에는 그 방이 그냥 존재하는데 본인은 거기서 아무도 아닌 사람이 돼버렸다고 하셨어요. 이게 박 선생님 한 분만의 이야기냐고요? 아니에요. 이게 은퇴 후 대부분의 남성 시니어들한테 일어나는 일이에요. 직장이라는 게 단순히 밥벌이만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누구라는 정체성이 있고 사회적인 연결망이 있고 필요한 존재로 불리는 공간이에요. 그게 한 방에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이 있는 분들은 달라요. 예를 들어볼게요.
같은 나이 60대 초반 김 사장님이라는 분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퇴직하셨는데 자산이 어느 정도 있으세요? 이분은 퇴직하자마자 동창회 총무를 맡으셨어요. 총무를 맡으면 돈을 써야 하거든요. 한 번 모임에 얼마씩은 내야 하는 자리잖아요. 이분은 그걸 자연스럽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와요. 동창들이 연락하고 예전 거래처 사람들이 골프 치자고 하고 친척들도 명절 전에 먼저 전화해요. 주변에 사람이 끊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원래 나쁜 걸까요? 그렇게만 볼 수 없어요. 사람이란 게 원래 에너지가 흐르는 곳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 에너지가 뭔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슬프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돈이 있으면 사람이 모이고 없으면 사람이 빠져나가요. 이건 서울이든 시골이든 배운 사람이든 아니든 다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이에요.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분들의 비율이 소득 하위 집단에서 약 3배 이상 높다고 나와요. 그냥 외로운 게 아니에요. 사회적 고립이 심해지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우울증 발생률이 올라가고 심지어 수명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어요. 외로움이 건강을 갉아먹는 거예요. 돈 없는 노후에서 가장 처음 무너지는 게 이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은퇴 준비를 할 때 돈 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 없이도 유지할 수 있는 관계망이 있는가, 이걸 같이 생각해야 해요. 나중에 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 일단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 현실은 아프면 어디 가냐의 문제입니다. 이 얘기가 좀 뼈아프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도 솔직하게 해드릴게요. 경남에 사시는 이 할머니라는 분 얘기예요. 68세인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걸음걸이가 절뚝거려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대전에 살아요. 생활비는 기초연금 32만 원하고 아들이 가끔 보내주는 20만 원이 전부예요. 합치면 한 달에 50만 원 조금 넘어요. 이분이 무릎 수술을 해야 하는데 전문의한테 진단을 받으니까 본인 부담금이 수백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낼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참으시는 거예요. 파스 붙이고 한의원 침 맞고 그렇게 버티시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병을 돈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무릎을 오래 방치하면 관절이 더 망가져서 나중엔 수술비가 더 올라가요. 가난이 병을 키우는 거예요. 반면에 돈이 있는 노인분들은 어떠세요? 건강검진을 매년 받으시고 좋은 병원에서 전문의한테 제대로 된 진단을 받으시고 몸에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달려가세요. MRI 찍는 거 망설이지 않으시고 좋은 약 처방 받으시고 영양제도 챙겨 드시고 재활치료도 빠짐없이 받으세요. 건강관리라는 게 사실 돈이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 돈 없어도 건강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데 맞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요. 규칙적인 생활, 식단 관리 이런 건 돈이 덜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현대의학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려면 돈이 필요해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의 노인과 상위 20%의 노인 사이의 의료 이용률 차이가 상당해요. 당연히 고소득 노인이 더 자주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기대 수명 차이로 나타나요. 한 연구에서는 소득에 따른 기대 수명 차이가 10년 이상 날 수 있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10년이에요. 돈이 10년의 수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무서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 현실을 모른 척하고 싶지 않아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 얘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아파도 말 못해요. 아들한테 말하면 돈 드는 거 알면서 또 걱정 끼치는 거잖아요. 이 말이 정말 오래 마음에 남더라고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아프다는 말도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돈 없는 노후의 두 번째 현실입니다. 세 번째 현실. 자녀가 자주 오는 집과 명절에도 오지 않는 집. 이 얘기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진실이니까요. 자녀들도 다 생활이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집값에 애들 교육비에 자기 생활비에 부모한테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쁜 거예요.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도 부모한테 더 자주 연락하게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뉘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때 자녀는 더 자주 연락해요. 이게 자녀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예요. 손자, 손녀 용돈 줄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애들이 와요. 명절에 갈비 사줄 수 있는 부모한테는 자식이 와요. 반대로 부모가 오히려 자녀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자녀 입장에서는 연락이 부담이 돼요. 전화가 오면 혹시 또 돈 얘기 나오는 건 아닐까? 이번엔 얼마나 필요하신 건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이건 자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부담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부산에 혼자 사시는 70대 초반의 최 선생님이라는 분이에요.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서울, 하나는 인천에 살아요. 이분 연금이 한 달에 80만 원인데 혼자 살기엔 턱없이 부족하니까 가끔 아들들한테 손을 벌려야 해요. 그러다 보니 아들들이 먼저 전화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추석에도 바쁘다고, 설에도 일이 있다고.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명절에 아들 오길 기다리는 게 제일 서럽더라고요. 오면 좋고 안 오면 또 기다리게 되고. 이 말을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어요. 이게 자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노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생기는 구조적인 비극이에요. 돈이 있는 부모는 달라요. 자식한테 부담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줄 수 있는 위치가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락이 잦아져요. 손자, 손녀 데리고 가끔 여행도 같이 가고 명절에는 당연히 모여요. 부모가 든든하니까 자식도 마음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문제예요. 어떤 분들은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다고 하세요. 맞아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사랑이 유지되기가 훨씬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게 씁쓸하지만 진짜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게 자녀한테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후를 함께하는 부부 사이에서는 다툼이 늘어요. 당신이 좀 더 모아뒀어야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 집을 팔았어야 했는데, 이런 말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흔들려요. 황혼 이혼이 왜 늘어나는지 이 데이터를 보면 이해가 가요.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이혼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주된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 갈등이에요. 가족 관계는 사랑으로만 유지되지 않아요. 경제적인 안정감이 그 관계를 떠받치고 있어요. 이게 세 번째 현실입니다. 네 번째 현실. 하루가 기대되는 노후와 하루가 두려운 노후. 은퇴하면 시간이 남아요. 이건 모든 분들한테 똑같이 적용돼요.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완전히 달라요. 돈이 있는 노후는 시간이 선물이에요. 하고 싶었던 여행을 가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사람 만나러 가고 오전에는 동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책 읽고 오후에는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수업 듣고 저녁엔 배우자랑 산책하고 이게 풍요로운 노후예요. 이런 분들은 월요일이든 금요일이든 그냥 좋아요. 그냥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그런데 돈이 없는 노후의 하루는 달라요. 아침에 눈을 뜨면 첫 생각이 뭐가 될까요? 오늘 뭐 먹지? 어제 반찬 남은 거 있나? 라면 하나 끓여야 하나? 냉장고 앞에서 한참 서 계시다가 그냥 달걀 프라이 하나 하시는 거예요. 밥 먹고 나면 갈 데가 없어요. 문화센터? 거기 수강료도 있어요. 카페? 커피 한 잔에 5,000원이에요. 한 달이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집에 있게 되는 거예요. TV 보다가 낮잠 자다가 저녁 되면 뉴스 보다가 자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몇십 년이 계속되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단순히 심심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하루에 아무 자극 없이, 아무 목표 없이, 아무 기대 없이 지내다 보면 정신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증 유병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 중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층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요. 단순한 슬픔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먹기도 싫고, 씻기도 귀찮고, 그냥 하루가 그냥 지나가길 바라는 무기력함. 이게 우울증의 증상이에요. 반대로 돈이 있는 노인분들은 은퇴 후에도 활발해요. 어떤 분들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어떤 분들은 봉사활동을 하고, 어떤 분들은 소규모 사업을 하기도 해요. 돈이 있으면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해보려는 동기가 유지되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 차이가 결국 얼마나 건강하게,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를 결정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십 년간 진행한 연구에서 삶의 목적의식이 있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살고 건강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목적의식, 이게 돈이랑 무슨 관계냐고요? 관계가 있어요. 목적의식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면 최소한의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그리고 이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 중에서 가장 무서운 얘기예요. 5번째 현실. 당당한 노후와 위축된 노후. 이게 겉으로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70대 초반의 정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셨어요. 연금이 나오긴 하는데 애들 뒷바라지 하다 보니 노후 자산을 제대로 못 모으셨어요. 이분이 뭔가 가족 모임이 있으면 일부러 좀 늦게 도착하신대요. 왜냐면 일찍 도착하면 어딘가에서 돈을 낼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밥값을 낼 수 있는 상황을 피하려고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친구 모임에서도 동창 모임에서도 발언권이 점점 줄어드는 걸 느끼신대요. 예전엔 목소리가 컸는데 이제는 남들이 시킨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 자기 효능감 감소라고 해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고 결정을 못하게 되고 의존적이 되고 그러다가 아예 사회에서 스스로를 지워나가기 시작해요. 반대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어르신들을 보면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당당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서든 의견을 말하고 필요하면 지갑을 열고 사람들 사이에서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이 그분을 살아있게 해요. 내가 아직 쓸모 있다는 느낌,
이게 노년의 정신 건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세요. 보통 이런 말하면 돈이 뭐가 중요해, 건강이지라고 하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건강을 지키는데도, 건강이 무너졌을 때 회복하는데도, 그리고 건강을 잃은 후에도 품위를 유지하는데도 돈이 필요해요. 이건 세상이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존감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건 단순히 기분 나쁜 문제가 아니에요. 자존감이 낮아지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기 시작해요. 밥을 대충 먹어요. 운동을 안 해요. 병원을 미뤄요. 이 나이에 뭘 더 하겠어라는 말이 입에 붙기 시작해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5번째 현실이 앞에 4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인간관계도, 건강도, 자녀관계도, 여가도 결국 자존감이라는 한 가지로 연결돼요. 그리고 그 자존감을 지키는데 경제적 안정이 엄청난 역할을 해요. 자, 여기까지 5가지 현실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영상 후반부에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미 은퇴를 하셨거나 은퇴가 코앞인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와서 어떻게 해? 이미 늦었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지금 당장 자신의 현금 흐름을 파악하세요. 많은 분들이 얼마 있냐는 건 아시는데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통장 정리 한 번만 제대로 해보세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금융자산 이자 등 들어오는 것들과 생활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경조사비 등 나가는 것들을 딱 정리해 보세요. 이게 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보여요. 그래야 다음이 보이거든요. 둘째, 공적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모르면 못 받는 게 너무 많아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 확인하셨나요? 65세 이상 소득재산 하위 70%면 받으실 수 있어요. 의료급여 제도, 장기요양보험, 노인 돌봄 서비스, 주거급여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이걸 신청 안 해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주민센터에 한번 가보세요. 아니면 복지로 사이트 검색해 보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확인만 해도 달라져요. 셋째, 관계에 투자하세요. 돈이 없어도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노인복지관, 동네 경로당, 지역 봉사활동 모임, 종교 커뮤니티 이런 곳들은 돈 없이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공간들이에요. 여기서 만든 관계가 돈 주고 산 관계보다 훨씬 진할 수도 있어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일 복지관 한번 나가보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넷째, 작은 수입을 만드세요. 아직 움직이실 수 있다면 뭔가 작은 수입이 있는 게 자존감 유지에 엄청 도움이 돼요. 노인 일자리 사업, 지역 공공근로, 집 근처 파트타임, 가능하다면 소소한 재능 나눔. 금액이 크지 않아도 돼요. 내가 뭔가를 해서 돈을 번다는 그 느낌 자체가 정신 건강을 지켜줘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은퇴 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기능 감소가 느리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한테 노후 준비 얘기 해보셨나요? 우리 부모 세대는 이런 얘기를 직접 꺼내는 걸 많이 불편해 하세요. 내 걱정은 내가 하지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미리 가족 간의 대화를 나누는 게 훨씬 나아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나중에 어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지, 이걸 미리 얘기해 두면 자식들도 덜 당황하고 부모님도 더 존엄하게 늙을 수 있어요. 이 대화가 불편하더라도 한 번은 꼭 하세요. 그게 가족을 위한 진짜 사랑이에요. 오늘 얘기가 좀 무거웠죠. 어쩌면 듣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이 현실을 알고 거기서 뭔가 하나라도 챙겨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좋은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이 말이 잔인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그러니까 이미 늦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로 받아들이셨으면 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통장에 수억이 없어도 돼요.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하나만 해보세요. 복지관 한번 나가보는 것, 통장 한번 정리해보는 것, 자식한테 전화 한 통 해보는 것. 그게 시작이에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건 여러분이 두려운 마음으로 노후를 보내지 않았으면 해서예요.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여러분은 지금 충분히 살아오셨어요.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 누구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끝까지 봐주신 분, 그분은 이미 뭔가를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분이에요. 그 마음이 있는 한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